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월요일, 원래는 방송이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 주간 방송은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에만 나가죠. 그런데 제가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에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시장이 시작하는 월요일이잖아요. 다음 주에 미국의 6월 FOMC, 폼식, 그 다음에 트럼프의 대선 출정식, 그 다음에 6월 28일, 29일 G20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채권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에 깔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브리핑 토마스 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S&P 500 기준으로 상당히 안정적이고 재차 상승을 위한 마치 숨고르기를 진행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상과는 다르게 주가가 상승 에너지를 마치 비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먼저 이 고민을 일으킨 주범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S&P 500 인덱스 차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S&P 500 인덱스 차트를 보면 지금 지난 5월 1일인가요? 2일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협상은 없다. 그리고 곧바로 하웨이에 대한 거래를 막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무역전쟁이 2라운드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약 한 달 동안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했었어요. 그런데 5월 말부터 200일선 근처에서 반등을 하더니 2주 동안 순식간에 상승을 했고 50일선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동안 증시를 눌러왔던 두려움이 채권금리 하락,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 현상이었잖아요. 그럼에도 채권금리 하락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증시가 버티고 심지어는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으로 보이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말씀드릴 텐데요. 채권금리 하락이 결국은 안전자산에 대한 욕구, 위험자산을 탈피하는 흐름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저는 오늘 채권금리 하락, 미국 증시에서 미국 금융시장에서 채권금리 하락이 오히려 미국 증시 상승의 촉매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제목을 채권금리 하락, 미국 증시의 상승 촉매가 될까? 이 제목으로 나갑니다. 먼저 채권금리부터 보시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채권금리 하락인데요.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오른쪽 2.084 수준입니다. 근데 2.084는요. 왼쪽에 동그라미 친 부분 보이시죠? 저게 2008년, 9년 미국의 금융위기 당시입니다. 금융위기 당시에도 미국의 채권금리가 많이 하락했지만 그 당시 금리가 현재 금리보다 높았다는 사실, 즉 저 수준의 금리 2.084, 10년 만기 미국의 채권금리가 2.084는 2008년, 9년 금융위기 수준입니다. 금융위기 수준 그러면 우리는 그 당시 주가가 대폭락했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왔으면 위험자산 선호가 없어져서 결국은 주가가 같은 수준이나 아니면 많은 비관적인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비관론자라고 하면 혼날 텐데 경제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의 생각처럼 주가가 폭락하지 않으면서 토마스 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유지되거나 상승을 하려는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채권금리만 놓고 볼 때 2009년과 비슷한데 주가가 유지되는 딱 하나의 이유는
2008년, 9년처럼 현재는 부채 위기, 부채가 파산해서 그 부채를 갚을 수 없어서 부채 디플레이션 상황이 아니라는 것, 즉 파산 위험이 없다는 것 차이가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채권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근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실제로 있는데 다시 한번 다른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ETF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이힐드 채권도 지난 5월 말에 잠깐 51선을 이탈했지만 다시 주가 상승과 함께 곧바로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위험자산 선호가 증시와 마찬가지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거죠. 10년 마이너스 2년, 즉 10년 채권과 2년 만기 채권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지난 5월 말에 0.14까지 스프레드가 좁혀졌다가 점차 3주 정도 회복되면서 현재는 0.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물론 전년도나 2017년 비교해서는 엄청 낮은 수준이기도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결론을 내고 가야 되죠. 채권 금리만 보면 2009년 수준이고 장단기 금리 차이도 곧 역전될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하이힐드 채권 및 S&P 500 증시가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 앞에서 언급했죠. 부채 위기, 파산 위험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낮아진 채권 금리가 오히려 그러니까 경제의 위기에 대한 그 분위기 때문에 낮아진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게 낮아진 채권 금리가 이제부터 미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낮아진 채권 금리가 어떻게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엔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거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다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오른쪽 보이시죠? 3.82%입니다. 그런데 이 3.82%는 저 수준의 그 빨간색 레드라인을 쭉 보면 기준금리가 1%였을 때의 모기지 금리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5%인데 모기지 금리 자체가 기준금리 1% 수준이었을 때로 상당히 낮아져 버린 겁니다. 즉 미국은 금리 인하가 없다 하더라도 이미 채권금리는 상당 수준 낮아졌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 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저렇게 많이 하락해 버렸습니다. 당연히 모기지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저렇게 하락하자 모기지 신청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즉 모기지 대출 신청 건수가 보시는 것처럼 6월 초에 들어서 26.8% 급증했습니다. 물론 지난 4월과 5월에 지속적으로 금리가 하락했을 때에는 모기지 신청이 오히려 마이너스 됐었는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즉 한편으로는 저렇게 모기지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조건 첫 번째는 당연히 금리의 지속적인 하락 또는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추가하려면 경제 상황에 대한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금리가 낮아진 게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퍼져 있으면 가게가 함부로 돈을 빌려서 부동산에 투자하긴 힘들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낮아진 만큼 결국 미국 경제가 좋아질 거야 라는 분위기가 흘러버리면 낮아진 금리가 주택시장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다. 즉
이렇게 주택시장 상승, 주택가격 상승이 나와버리면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2분기에도 예상보다 높은 GDP 성장률을 보일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모기지 금리와 기존 주택 판매 숫자를 비교한 차트를 봤더니요.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붉은색은 기존 주택 판매 수치고요. 검정색은 모기지 금리입니다. 모기지 금리는 오른쪽인데요. 오른쪽 끝에 검정색에서 붉은색을 이어봤죠. 그 이유는 현재 모기지 금리가 3.82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즉 금리가 위로 거꾸로 나오는 수치고요. 왼쪽에는 정상적인 수치입니다. 결국 모기지 금리가 저렇게 낮아지면 기존 주택 판매 숫자도 올라갈 것이다. 결국 지금 현재 빨간색 마이너스 전년 대비 마이너스 5%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 결국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모기지 금리가 낮아지면 기존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고 활성화된다면 당연히 경기가 확장될 것이다. 그게 바로 미국 경제가 최근 미국 경제가 아니라 미국 증시가 최근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여차하면 상승하려는 에너지를 축적하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추정해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뿐만 아니라 저렇게 모기지 금리가 낮아지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새로운 금리로 낮은 금리로 재조정하는 리파이낸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렇게 낮아진 즉 리파이낸스 금리가 0.75% 하락했고요. 그로 인해서 기존의 대출자가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그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무려 68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680만 명이 현재 평균적으로 리파이낸스 즉 금리를 재조정하게 되면 한 달에 268달러 정도를 금융비용에서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268달러면요. 1년이면 3,000달러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고 만약에 저렇게 아끼면 미국 가계의 소비 여력이 늘어난 거죠. 당연히 소매 매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S&P 500에 홈빌더들을 모아놓은 홈빌더의 주가를 모아놓은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홈빌더스 ETF가 있는데요. 홈빌더스 ETF 수익률만 보면 이미 증시의 전 고점 작년 10월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즉 최근에 주가가 하락할 때 잠깐 하락하긴 했지만 곧바로 200일선 위에서 반등을 했고요. 저렇게 약 2주 동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ETF 말고요. 홈 컨스트럭션, 주택 건설 업체들만 모아놓은 인덱스가 있는데요. DJUSHB라는 기호를 쓰는 이 인덱스를 보면은요. 더 앞에 ETF보다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아예 51선 위에서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최근 지난주 상승만 보더라도 이 수준이 조만간 더 한 차례 우상향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 이번 주인가요? 월요일이니까요. 수요일에 있을 폼C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해서 저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기준금리를 인하하든 안 하든 이미 모기지 금리가 엄청나게 낮은 수준으로 하락해버렸다는 점이 결국 저 주가를 우상향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위기 있잖아요. 주택건설 시장, 주택시장에 대한 활성화, 안정화를 위한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만 보면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이것을 저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위험상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토요일에 마켓워치 기사에서 예상보다 크게 떨어진 모기지 금리, 고점 대비 1.2%나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모기지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다니엘 할레라는 그 미국의 전문가한테 물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It's really difficult to forecast where rates are going to go right now. 즉 현재 수준 낮아진 금리가 채권금리가 있긴 하지만 이것조차가 계속 낮아질 건지 아니면 또 반대로 위로 올라갈지 예상하기가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because there's so much uncertainty. 즉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불확실성이 뭐냐? 그 밑에 보면 이런 얘기 있죠. Trade war will continue. Whether the trade war will continue. 즉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더 격화될 수도 있다. 이러면 이 문제 때문에 시장이 불안하다. 즉 앞에서 언급했죠. 금리가 낮은 것만으로 주택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플러스 필요 조건이 뭐냐? 미국과 중국이 제대로 협상이 잘 끝난다는 긍정적인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낮은 금리를 향유하면서 주택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거죠. 저게 제대로 끝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함부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상승미소가 갑자기 월요일에 방송을 했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가 유지하는 것만으로 볼 때 왜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반대로 하락하지 않고 버티며 심지어 올라갈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그것은 그 요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찾자면 낮아진 모기지 금리에 의한 주택시장 활성화, 이 주택시장 활성화가 경제성장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 충분히 미국과 중국의 이 3,25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지시함으로써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주식시장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은행의 대기, 유동성을 확충하기 위한 대기, 이미 대기 상태잖아요. 거기에 이런 낮아진 금리로 인한 주택시장 활성화가 플러스 된다면 예상보다 빨리 주가 상승, 증시 상승도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다만 조건은 하나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더 격화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점만 제대로 관리된다면 충분히 고점을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 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방송은 미국 경제, 즉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코스피는 요즘 전혀 움직이지 않죠. 다만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 관련해서 분위기가 좋지 않지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버티고 그럼으로써 코스닥 기술주들도 반등을 준비하는 그런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방송은 화요일, 수요일 쉬고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당신 것입니다. 흉내내 봤습니다. 저는 목요일날 뵙겠습니다. 안녕.